먼저 영업비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죠. 공개되지 않는,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된 데이터는 우리의 영업비밀일 겁니다. 근데 경쟁 업체나 아니면 이런 리걸 테크를 하는 어떤 업체가 그 로펌에 있는 그 기존에 있는 의견서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뭐 해킹을 이용해서 가져간다. 그런 데이터를 완전히 다 떠간다.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영업비밀 부정 취득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형사상 제재, 영업비밀 침해죄, 특히 양벌 규정이 처벌되고 또 추징도 가능하죠. 최근에 얼마 전에 판결이 난 사건에서도 추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, 추징을 특정할 수 있느냐, 약간 지금 쟁점이 돼서 1심의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. 이때 하여튼 이런 경우에 손해액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 것인지, 그리고 이것이 혹시 그 데이터가 산업기술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산업기술 침해죄까지 될 수 있고요. 민사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경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, 더 나아가서 침해금지 청구가 되느냐. 자, 부정 데이터를 가져간 건 알겠어. 잘못했어.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돼.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만들어낸 AI 산출물, AI 완성된 알고리즘은 그러면 이제 너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느냐. 이 문제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. 요거는 뒷부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렇게 수집하는 것이 불법적인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부정유용인 겁니다. 이거는 취득 자체는 괜찮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A사 직원이 저라고 합시다. 제가 우리 율촌의 20년치 의견서를 제가 친분이 있는 AI 업체한테 다 보내준 거죠. 나는 거기를 다 접근할 수 있고 제가 15년 동안 했던 자료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부정취득의 이슈는 아니죠. 부정취득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게 정당한 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걸 걔한테 보내준 거죠. 그랬을 때 그 AI 업체가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한다. 이 경우가 문제가 될 텐데 이 경우에도 제가 영업비밀 침해의 책임을 집니다. 아까 규정하고 약간 다르게 이거는 이제 부정취득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비밀로서 유지해야 될 자가 제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 침해가 되고 이 경우에는 저는 영업비밀 침해죄, 뭐 산업기술 침해죄 이런 것들이 되는 건 위에 부정취득과 똑같고 손해배상 책임도 물게 되겠죠. 이것도 역시 근데 이 문제가 되죠. 자, 그러면 저로부터 이걸 받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발한 AI 업체의 AI 그것이 결과물이 침해 금지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여전히 남는다. 자, 이 부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이건 2019년에 처벌 규정이 신설됐어요. 지금 이게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요. 자, AI 우리 회사에 있던 제가 예컨대 학습 데이터를 퇴사하면서 무단 반출을 하는 거죠. 반출을 하는 겁니다. 그 자체가 처벌이 되는 게 2019년 처벌 규정입니다. 특히 이제 AI 개발 업체에서 이게 제가 뭐 저를 좀 예를 들었는데 AI 개발 업체에서 개발을 하던 엔지니어가 퇴사를 하면서 비사로 간다. 근데 그냥 안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소스 코드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있었던 학습용 데이터셋 전부를 가져간다. 이런 것들이 영업비밀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. 그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. 그래서 비사에 가서 이걸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가지고 퇴사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되고요.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사 손해배상은 인정되지만 과연 퇴사 직원이 이걸 이용해서 만든 그 AI 결과물이 또 침해금지 청구의 대상이 되느냐는 논의될 여지가 있다.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죠. 부정 유용된 영업비밀을 학습 데이터로 해서 만들어진 AI 산출물이 침해금지 대상이 되느냐.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논점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. 첫 번째는 A사 직원이 부정 유출을 해서 AI 개발 업체가 그걸 만들어냈다라고 할 때 그 개발 업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시스템에 제가 부정하게 넣었다는 거죠. A사 직원이, 퇴사하는 직원이. 그랬을 때는 AI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컴퓨터 시스템에 넣은 거는 시스템 자체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한 것인지 침해하지 않고 정당하게 제공받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영업비밀 침해죄가 되려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개발업체라는 그 법인 또는 거기에 있는 대표자가 이러한 것들까지 다 고의 중과실의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 부분 관련돼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게 첫 번째 쟁점이 되지 않을까
생각을 합니다. 그 마찬가지로 AI 개발 업체가 부정 사용돼서 해서 만들어낸 산출물도 역시 고의중과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이 부분 쟁점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. 두 번째는 영업비밀의 사용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. AI 개발 업체가 기존 그 자기 그 시스템에 들어오는 다량의 빅데이터 셋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. 근데 그 알고리즘은 계속 변화가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애초에 만들었던 데이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려지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가상의 데이터가 들어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만들어내고 수정해 갑니다. 그랬을 때 그러한 개별 데이터 세트를 과연 영업비밀 침해되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특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게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왜냐하면 완성된 형태에서의 야해는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학습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그 학습을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알고리즘 변형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마치 이제 쭉 변형이 된 것들을 우리가 근데 파일, 전자 파일을 수정하면 자동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최근 레이티스트 정보만 알게 되지 이 전체적인 이 연대기적인 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침해된 영업비밀이 뭔지조차 특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리고 그것이 사용됐다면 사용해서의 그 인과관계 이 부분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.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이것이 두 번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따라서 AI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쟁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컴플라이언스를 했느냐. 두 번째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이 영업비밀 침해품이라고 주장됐을 때 그러한 증거들이 남아있는 하는지 괜히 그걸 백데이터를 잡아 놓는다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저장해 놔두면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 특정이 될 겁니다. 압수수색이 된다면 어느 영업비밀이 2단계까지는 사용이 됐고 이 이후엔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러 남겨놓을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A 영역이었습니다. 가장 리스크한 오픈,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인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죠.